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신경질환 중에 하나인 키아리 기형과 척수 공동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아리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의 병리학자인 한스 키아리의 이름으로부터 온 질환인데요. 이 키아리 기형은 발생학적으로 이 두개골과 그리고 경추 앞쪽의 구조적인 변형으로 후두공을 통해서 소뇌가 일부가 탈출되고 그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는 그러한 기형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아지에서는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파니엘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파니엘은 95%에서 이 기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벨기에 품종인 브루셀 그리폰이 다음으로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치와와, 그리고 말티즈, 그리고 요크셔 테리어, 프렌치 불독, 퍼그 등에서도 흔히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키아리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홈스라고도 명명하기도 하고요. 후두골 이형성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키아리 기형이 있으면 소뇌가 탈출하게 돼서 뇌관과 경추로 흐르는 그 척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압박으로 인해서 뇌척수에게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 뇌척수의 흐름이 방해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척수 공동증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척수 공동증은 척수 실질 한 가운데에 물주머니가 물이 차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척수 공동증의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키아리 기형이 충분히 척수 공동증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키아리 기형을 가지고 있는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파니엘의 50에서 한 70% 정도는 척수 공동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키아리 기형과 이 척수 공동증을 가진 환자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의 발현은 발생학적인 구조적 문제다 보니 어린 나이에서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3살에서 6살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증상은 6개월부터 그리고 많게는 12살까지도 증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한 중연령에서도 충분히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이가 든 강아지에서도 충분히 의심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아리 기형과 척수 공동증이 있을 때 주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증상, 가장 주증상은 신경계통의 통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도 이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는 두통, 그리고 팔이나 어깨 쪽에 통증을 주로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팬텀 스크래칭이라고 해서 일단 허공에 대고 이렇게 스크래칭을 하는 증상을 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어떤 반응이겠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이 관찰됩니다. 때로는 얼굴을 벽에다가 많이 문지르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신경 증상들, 즉 보행 실조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지에 마비가 온다거나 그리고 이 시력을 잃는다거나 안면 신경마비 혹은 안구진탕 등과 같은 증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통증을 주로 보인다는 거와 그리고 팬텀 스크래칭 그리고 보컬라이제이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증상들을 주로 보이기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강하게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키아리 기형과 이 척수 공동증을 진단하는 것은 MRI 검사가 표준 검사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목 쪽까지의 MRI 검사를 통해서 손의 탈출이 있는지 그리고 척수 공동증,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내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과적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서 수명을 좀 연장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통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뇌척수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진통 약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뇌척수액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들도 보조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나 척수 공동증이 심해져서 그 직경이 3mm를 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됩니다. 내과적 치료만으로도 환자의 한 75% 이상은 3년 이상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과적인 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고요. 일단 수술로 이어져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FMD라고 해서 우리가 후두공의 압을 감압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감압 수술을 통해서 일단 통증을 완화시키고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목표고요. 두 번째는 척수 공동증에 대한 완화 그리고 치료, 그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80%에서 한 94%까지는 또 치료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고 잘 치료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호자님 입장에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키아리 기형과 척수 공동증이라고 하는 신경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소 어린 나이에 신경 증상을 보여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내원한 경우에 실제로 진단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의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이 질환을 의심하고 MRI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조기에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